네, 현실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정치권도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정치부 천연우 기자 그리고 법조팀 장민수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 기자. 조금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었는데 그 표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착잡한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얼굴에는 그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동안의 얼굴 모습이 여러 차례 잡혔는데요. 상실감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들어서는 그런 표정들도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요. 네. 박 전 대통령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어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굳어 있었고 또 지난 10일 사저로 이동할 당시에 어떤 엷은 미소를 보이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던 그런 모습과도 또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긴장했고 구속 수감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일부 기사에서 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화면상에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심경을 좀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좀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 머리를 뒤로 기대지 않고 꼿꼿이 세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수척한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삼성동 사저를 나서면서 동생 박지만 씨와 서양희 씨 부부 4년 만에 재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생과의 만남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그 친박계 의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볼 때 박 전 대통령 상당히 좀 얼굴 화장도 지워진 그런 모습 통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삼성동 사저에 집결했던 친박계 의원들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조금 전에 구치소로 출발할 때도 또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얘기가 잠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상으로 확인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금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속이 현실화가 되면서 오늘 오전 중에 각 정당의 반응들 그리고 사회 각계의 반응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40여일 정도 남은 이 대선에서 오늘 현실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분석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박 전 대통령의 오늘 구속 수감되면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로 대선이 딱 39일이 남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서 이제 많은 정당들이 좀 잠시 후에 이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응이 나왔지 않았지만 이제 반응을 내놓을 텐데 대선에 미칠 영향,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당장 어떤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저변에 깔린 그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그 보수 진영의 경우에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은 보수의 결집을 좀 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까지 보여주다니 이 보수층으로선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사저를 나서던 그런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 또 오늘 보시다시피 그 구속 수감되는 저런 모습 보수 지지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표심으로 연결될 것이고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상당한 표 결집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보수 진영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 봐라 구속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촛불 민심의 승리라는 차원에서 좀 이걸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동력으로 대선까지 차지하겠다는 그런 진보 진영 나름대로의 움직임 또 활동이 있을 것이고 보수만큼이나 진보도 결집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국정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그런 범죄 사실이냐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했었던 이 중도에 있었던 민심들도 이런 구체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장민수 기자. 지금 구속이 현실화가 되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여러 번의 기회가 그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아마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대면 조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특검도 여러 차례 소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응했더라면 오늘까지 왔을 것인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당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 입장에서 청와대 측에서는 이 뭐 상상으로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이후에 특검 조사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이제 방문 조사를 거의 다 뭐 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네. 청와대 측에서 원래 비공개로 한 일정이 왜 공개가 됐냐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파면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난 21일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27일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된 상황이죠. 네, 지금 어쨌거나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로는 이제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오는 보도로는 두 평 독방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것도 뭐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추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서울구치소 안에 지금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이렇게 이미 수감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신체 검사를 마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네, 뭐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고 구치소 측에서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수의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방을 배정받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배정받게 됩니다. 크기는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 독방 크기는 한 2평 그러니까 6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한 4평 그러니까 한 1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옛날이랑 크게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의 이제 일반 독방 크기가 그 정도인데 네.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조금 크기가 다른 방을 배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마치고 이제 수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식사도 본인이 받아서 식판에 배식을 해서 독방에서 먹고 그다음에 식판도 본인이 정리를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구치소 입감 절차는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장 기자와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